바위를 그저 생명 없는 단순한 물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생각을 바꿀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정말 놀랍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암석 중 일부는 아름다운 풍경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온 우리 행성의 주요 사건들과 깊은 미스터리에 대한 물리적인 기록입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에 대해 호기심이 많으시다면 이 여정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15개의 특별한 암석을 탐험하는 여정에 동참하세요. 이 장소들은 우리 행성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5위,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후두의 왕국. 유타주 남부에 위치한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은 독특한 자연의 경이입니다. 이곳에는 후두, 호우도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암석이 있습니다. 이 높고 가느다란 첨탑들은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기이하고 경이로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캐니언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브라이스는 높은 콜로라도 고원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거대한 자연 그릇 모양의 분지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곳입니다. 후두의 생성은 약 6천만 년 전 거대한 호수가 이 지역을 덮고 있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강물이 호수 바닥에 모래, 진흙, 석회암을 퇴적시켜 암석층을 만들었습니다. 콜로라도 고원이 융기하면서 이 암석층들이 날씨에 노출되었습니다. 빗물이 바위의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 밤이 되면 얼었습니다. 얼음은 팽창하며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교한 첨탑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산화철과 같은 암석 속 무기질은 빨간색과 주황색에서 흰색에 이르는 선명한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다양한 색상은 일출과 일몰 때 특히 아름다운데 빛이 암석의 모양과 그림자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스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형물 중에는 가는 첨탑 위에 놓인 거대한 바위인 토르의 망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명소는 후두들이 높은 빌딩처럼 빽빽하게 서 있는 좁은 길인 월스트리트입니다. 브라이스 원형 극장은 공원에서 가장 큰 분지로 방문객들이 꼭 봐야 할 필수적인 장소입니다. 더 가까이서 경험하고 싶다면 나바오 루프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하며 지면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거대한 암석들 사이를 걸으며 그 웅장한 크기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4위, 여왕 머리바위, 대만의 지질학적 보석. 대만 북부 해안의 예류 지질공원에는 여왕 머리바위라고 불리는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암석은 여왕의 머리처럼 생겼으며 높이는 4m가 넘습니다. 이 자연적인 모양은 수천 년에 걸쳐 바위 해안에 부는 바람과 해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여왕 머리 바위는 아래쪽의 부드러운 암석이 위쪽의 단단한 암석보다 더 빨리 침식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왕관을 쓴 여왕의 옆모습을 꼭 닮은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연 석상은 예류 가부로 알려진 바다로 1.7km 뻗어나간 땅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양하고 특이한 모양의 암석들로 유명합니다. 공원에는 버섯 모양의 바위, 해식동굴, 벌집 무늬 표면 등 인상적인 암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들은 해수 침식, 퇴적물 퇴적, 그리고 이 지역의 특별한 광물이 혼합되어 형성되었습니다. 여왕 머리 바위는 자연의 경이이자 대만의 중요한 상징으로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침식으로 매년 높이가 약 1cm씩 줄어들고 있어 그 존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바위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은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방문객의 접근 거리를 제한하고 현대 기술을 이용해 침식 속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왕머리 바위 외에도 공원에는 하이힐처럼 생긴 선녀 신발 바위나 날 준비를 하는 새처럼 보이는 바다새 바위와 같이 방문객들이 볼만한 다른 흥미로운 암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암석들은 여왕머리 바위와 함께 예류 지질공원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여행지로 만들어줍니다. 여왕머리 바위는 단순한 바위 그 이상입니다. 이는 자연이 시간과 여러 요소들로 어떻게 예술을 창조하는지 보여줍니다. 침식이 계속되면서 이 주목할 만한 형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의 경의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독특한 모양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예류지질공원은 지구의 경이로움과 교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대만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곳은 꼭 발견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13위, 웨이브록, 호주의 얼어붙은 파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의 건조한 풍경 속 하이든 마을 근처에서 웨이브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놀라운 자연 암석입니다. 높이는 15m, 길이는 110m에 달합니다. 그 모양은 마치 해안으로 막 부서지려는 거대한 파도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화강감은 20억 년도 더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빗물과 화학 물질이 바위를 침식시켰습니다. 바위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더 빨리 침식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독특한 곡선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브록의 또 다른 특별한 특징은 다채로운 줄무늬입니다. 빗물이 바위 표면의 광물을 씻어내리면서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의 수직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이 독특한 모양과 생생한 색상이 어우러져 웨이브록을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 경관으로 만듭니다. 현지 바르돈 원주민에게 웨이브록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바위는 위대한 무지개뱀이 땅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르돈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 유대감과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웨이브록 근처에는 방문할 만한 다른 흥미로운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마가 하품하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마의 하품이라 불리는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현지 동물들이 있는 야생동물공원과 그 자체로 특별한 풍경을 지닌 근처에 소금 호수도 있습니다. 웨이브록 주변 지역 전체는 놀라운 지질학, 중요한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결합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10위, 아치스 국립공원, 조각된 거인들의 땅. 유타주의 건조한 지역에 위치한 아치스 국립공원은 2,000개가 넘는 자연 석조 아치가 있는 독특한 곳입니다. 이 비범한 풍경은 수억 년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거대한 자연 조각품처럼 보입니다. 아치의 이야기는 3억 년도 더 전에 고대의 바다가 이 지역을 덮고 있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두꺼운 소금층이 해저에 쌓였습니다. 다른 물질들이 소금 위에 쌓이면서 무거운 압력이 소금을 움직이게 하여 거대한 암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바람과 물이 이 바위들을 오늘날 존재하는 아름다운 아치 모양으로 깎아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높이 20m, 너비가 거의 10m에 달하는 델리키트 아치입니다. 라살 산맥을 배경으로 한 외딴 위치와 아슬아슬한 균형 덕분에 사진작가와 도보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랜드스케이프 아치는 북미에서 가장 긴 자연 아치로 그 너비가 무려 88m에 달합니다. 그 매우 얇은 구조는 공원에서 가장 연약하면서도 놀라운 광경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암석은 두 개의 아치가 함께 연결되어 특별한 경관을 제공하는 더블 아치입니다. 이 아치 중 하나는 높이 34m, 폭 44m로 등반가와 방문객 모두를 매료시키는 거대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은 흥미로운 지질학, 야외 활동, 그리고 놀라운 풍경이 결합된 여행지입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델리키트 아치를 보든 별빛 아래에서 더블 아치를 보든 이 공원은 자연 세계에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11위, 자이언츠 코즈웨이, 북아일랜드에 있는 자연의 걸작. 북아일랜드 해안에 위치한 자이언츠 코즈웨이는 지질학과 아일랜드 전설이 결합된 독특한 풍경입니다. 이 유명한 장소에는 약 4만 개의 현무암 기둥이 서로 연결되어 바다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6천만 년 전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습니다.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하고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갈라져 마치 손으로 조각한 듯한 자연적인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현지 이야기들은 이 장소에 대해 더 마법 같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거인 핀 맥쿨이 스코틀랜드의 경쟁자인 베난도너와 싸우기 위해 코즈웨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핀은 베난도너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서둘러 아일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리한 아내가 그를 거인 아기처럼 보이도록 옷을 입혔습니다. 베난도너는 거대한 아기를 보고 핀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고 떠나면서 뒤따라오던 길을 파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으며 현지 전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질학적 특징 외에도 자이언츠 코즈웨이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암석 웅덩이와 절벽은 바다 고사리나 소금물 근처에서 자라는 특별한 풀과 같은 식물들의 서식지입니다. 주변 바다와 절벽은 퍼핀과 같은 많은 바다새들을 끌어들여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장소가 됩니다. 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와 생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이언츠 코즈웨이는 과학과 신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12. 일비사도 바위, 바다가 조각한 탑들. 호주 빅토리아주의 아름다운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따라가다 보면 치비사도 바위라 불리는 유명한 암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석회암 기둥들은 남극해에서 솟아 있습니다. 일부는 높이가 48m에 달하며 바다의 끊임없는 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1920년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름이 붙여졌을 당시에는 원래 9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2005년 7월에 하나가 무너진 후 오늘날에는 8개의 기둥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암석들은 원래 해안의 석회암 절벽의 일부였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바다와 바람이 절벽에 동굴을 만들었고 이 동굴들은 결국 큰 아치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아치들의 윗부분이 무너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개별적인 기둥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기둥의 바닥이 매년 약 2cm씩 마모되면서 이러한 침식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는 기존의 기둥들이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미래의 절벽에서 새로운 기둥들이 형성되어 자연의 순환을 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록색 바다를 배경으로 한 거친 석회암 기둥들은 이곳을 사진 찍기에 멋진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일출과 일몰 때 빛이 기둥에 따뜻하고 황금빛 색을 입혀주어 특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을 넘어 일비사도 바위는 우리의 자연 세계가 섬세하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방문할 때마다 수십 년 후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을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9위, 므에라키 볼더, 뉴질랜드의 신비로운 구체. 뉴질랜드 동부 해안의 아름다운 코에코의 해변에서 신비로운 모에라키 볼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대하고 둥근 바위들입니다. 일부는 너비가 3m에 달하고 무게는 수톤에 이릅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완벽한 구형과 특이한 역사는 과학자들과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모에라키 볼더는 약 6천만 년 전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뼈나 조개 껍데기 조각과 같은 중심점을 중심으로 진흙과 모래가 모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광물들이 이 물질들을 함께 붙였습니다. 마침내 이 물질들은 굳어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하고 둥근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바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표면을 가로지르는 큰 균열입니다. 이 균열들은 바위가 건조해지면서 수축할 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광물들이 이 균열을 채워 각 바위에 독특하고 특이한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오리족의 이야기는 또 다른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바위들은 식량 바구니와 조롱박의 돌 유해라고 합니다. 이 물건들은 거대한 카누인 아라이트루오가 근처에서 난파된 후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 카누는 최초의 마오리족을 뉴질랜드로 데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 문화를 이 놀라운 자연물과 연결합니다. 코에코에 해변 자체도 방문하기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만조 때에는 바위들이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 조수와 시간에 따라 경치가 바뀝니다. 일출이나 일몰에는 빛이 바위의 선들을 비춥니다. 이것은 해변 전체를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만듭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바위들을 만드는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근처 절벽이 서서히 침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둥근 바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방문객들에게 자연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 놀라운 모양들을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줍니다. 8위, 마블동굴, 파타고니아의 자연 대성당. 칠레 파타고니아의 외딴 지역, 헤네랄 카레라 호수의 맑은 물에 둘러싸인 곳에서 매혹적인 마블 동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자연 구조물들은 6,000년 이상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호수물이 천천히 그것들을 예술작품으로 조각했습니다. 현지 이름은 쿠에바스데 마르몰이며 단단한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돌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교하고 유려한 모양으로 조각되었습니다. 볼만한 3가지 주요 구역이 있습니다. 대리석 대성당은 큰 교회와 유사하게 거대한 기둥과 높은 아치형 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석 예배당은 더 작지만 아름답고 섬세한 디테일이 많습니다. 대리석 동굴에서는 돌에 소용돌이치는 색상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동굴의 특별한 매력은 물과 빛이 함께 작용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낮 동안 대리석의 파란색, 녹색, 흰색 색조가 변하면서 아름다운 색의 향연을 만들어냅니다. 이 효과는 봄과 초여름에 가장 강한데 수위가 높아지면서 색이 더 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굴에 도달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그 여정은 매우 보람이 있습니다. 여행은 푸에르토 리오 트랑큘로 마을에서 시작되며 여기서 동굴로 가는 관광보트가 출발합니다. 호수물이 종종 거칠기 때문에 보트 타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자연의 보물을 가까이서 감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햇빛이 돌벽에 반사되는 좁은 대리석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방문객들에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마블 동굴은 관광객을 위한 장소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이 오직 시간, 물, 그리고 인내심만으로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위, 알-나슬라, 사막에 갈라진 미스터리. 사우디 사막의 타이마 오아시스에는 알-나슬라라고 불리는 매우 특이한 암석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는 그것을 둘로 나누는 완벽하게 직선인 균열로 유명합니다. 그 균열은 너무나 깔끔해서 마치 현대적인 도구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위의 각 절반은 자체의 작은 받침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균형 잡힌 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하고 인상적인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알-나슬라 바위는 그 지역에서 매우 흔한 종류의 암석인 사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의 직선 균열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많은 다른 의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바람, 지각, 변동 또는 사막의 높고 낮은 온도에 따른 바위의 팽창과 수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단층이라고 불리는 땅에 매우 오래된 균열이 이 직선 분할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알-나슬라를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조차도 바위가 어떻게 갈라졌는지에 대해 정확히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자연의 미스터리는 그것을 보러 오는 과학자들과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입니다. 알-나슬라가 위치한 타이마 오아시스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는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은 여러 고대 사회를 연결하는 교역로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타이마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와 유물들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오아시스는 고대 아시리아와 성경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어 역사적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알-나슬라는 단지 이상한 바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행성의 오랜 역사와 그것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자연의 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토록 많은 역사를 가진 곳에서 이 특별한 바위를 보는 것은 지구와 그 사람들의 고대 과거와 연결된 느낌을 갖게 합니다. 6위, 만푸푸너. 러시아의 7 강인한 남자들. 러시아의 외딴 북부 우랄 산맥에는 만푸푸너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으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암석 지형 중 일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 7개의 돌기둥은 높이가 30m에서 42m에 달합니다. 그것들은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묘하고 인상적인 광경입니다. 약 2억 년 전 이 지역은 높은 산맥의 일부였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바람과 비가 더 부드러운 암석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훨씬 더 단단한 화관감 기둥들을 남겼습니다. 기둥들은 너무나 곧고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놀라워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강도가 특별한 종류의 화관감과 그것들을 형성한 특정 기후 패턴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현지 만시족은 다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이 기둥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을 해치려 한 것에 대한 벌로 신들에 의해 돌로 변한 고대 거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장소의 지역 사회에 대한 큰 문화적, 영적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만푸푸너를 방문하는 것은 도전적인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80km의 트레일을 하이킹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이 여행은 6일에서 7일이 걸립니다. 이 길은 하이커들을 우랄 산맥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안내하며 그곳의 자연은 야생 그대로 방해받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더 빠른 여행을 위해 헬리콥터 투어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옵션은 야생을 직접 경험할 시간을 덜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암석 지형뿐만 아니라 독특한 야생동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식물과 동물들이 있어 만푸푸너로의 여정은 진정으로 야생적인 장소를 경험할 기회가 됩니다. 5위, 돌나무. 볼리비아 사막의 바람 조각품. 볼리비아 남서부의 건조한 실롤리 사막에는 놀라운 돌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암석은 사막 바닥에서 7m 솟아 있으며 넓고 텅 빈 풍경 속에 홀로 서 있는 돌로 만든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침식의 힘과 바람의 끊임없는 힘을 보여주는 명확한 예입니다. 돌나무는 대부분 사암과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바람에 실려온 모래에 의해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밑부분과 넓은 윗부분은 바람과 모래가 바위의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을 더 빨리 마모시켜 매우 특이한 모양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해발 4원 12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변화하는 온도와 건조한 조건이 계속해서 이 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돌나무는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았으며 현재 볼리비아의 유명한 자연 상징입니다. 실롤리 사막은 에두아르도 아바로와 안데스 동물 국립 보호구역의 일부로 마치 다른 세계에 속한 듯한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평원, 산, 그리고 다채로운 호수로 둘러싸인 돌나무는 방문객들이 자연의 위대한 힘을 볼 수 있는 필수적인 장소입니다. 이 보호구역에는 안데스 홍학과 고산 여우와 같은 독특한 동물들도 서식하고 있어 이 지역에 풍부한 야생동물을 더해줍니다. 광활한 사막에 있는 단 하나의 돌나무의 이미지는 가장 놀라운 장소에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자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4위, 우링위안, 다른 세계에서 온 풍경. 중국 후난성에서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인 우링위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26,000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곳에는 높은 탑처럼 서 있는 약 3,000개의 사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 중 일부는 높이가 800m 이상입니다. 이 장소는 위대한 자연의 경이이며 우리 행성의 먼 지질학적 과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기둥들은 약 3억 8천만 년 전 이 지역이 바다 밑에 있었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지구의 움직임이 땅을 융기시켰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바람,
물, 그리고 온도 변화가 돌을 침식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는 높고 가는 기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둥들은 석영사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암석은 풍화에 강해 기둥들이 수백만 년 동안 높고 튼튼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유명한 기둥은 아바타, 할렐루야 산입니다. 이것은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떠다니는 산의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덕분에 우링위안은 영화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와의 연관성은 이 장소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지역에는 놀라운 경치를 자랑하는 두 본구리를 연결하는 유명한 자연석교가 있는 장각의 국가산림공원과 같은 다른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삭계곡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로 유명하며 천자산은 이 지역의 넓고 경치 좋은 전망을 제공합니다. 우링위안은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이곳은 공항, 기차역, 그리고 잘 닦인 도로가 있는 장가계시 근처에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케이블카, 멋진 전망을 가진 엘리베이터, 그리고 안전한 도보기를 이용하여 이 놀라운 장소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봄이나 가을입니다. 이 계절에는 날씨가 쾌적하고 풍경이 매우 다채롭습니다. 안개가 낄 때면 기둥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마법 같고 인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3위, 칭기대 베마라하, 마다가스카르의 돌숲. 외딴섬 마다가스카르에는 칭기대 베마라하라고 불리는 놀라운 자연의 경이가 있는데 이곳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숲입니다. 이 보호구역은 니범 요시민용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차지하며 높이 45m까지 솟아오른 날카로운 암석 첨탑들의 복잡한 망으로 유명합니다. 칭기라는 이름은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데 이는 마치 의도적으로 조각된 것처럼 보이는 이 지형에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이 암석들은 수백만 년 전 이 지역이 바다 아래에 있었을 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빗물이 이산화탄소와 섞여 석회암을 서서히 녹여 깊은 균열과 높은 첨탑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연적인 과정은 협곡, 동굴, 그리고 매우 특이하게 보이는 뾰족한 암석탑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레이트 칭기는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으로 많은 높은 본구리들이 가깝게 모여있고 어려운 하이킹 코스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넓게 트인 큰 동굴인 대성당과 수많은 석회암 탑들의 넓은 전망을 제공하는 전망대인 발코니 같은 장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칭기대 베마라를 방문하는 데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길은 좁은 공간을 통과하고 밧줄을 이용한 등반과 깊은 협곡, 위 높은 현수교를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돌탑들 사이에 서서 날카로운 본구리들의 지평선을 보는 경험은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흥미로운 치지락 외에도 칭기에는 특별한 동물과 식물군이 있습니다. 이곳은 날카로운 바위 사이를 뛰어다니는 기술로 유명한 여우원숭이인 데켄시파카의 서식지이며 오직 이곳에만 존재하는 식물과 곤충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 섬세한 환경은 왜 우리 후손들을 위해 이처럼 독특한 장소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위, 드랑가르니르, 페로 제도의 자연 아치. 외딴 페로 제도에는 드랑가르니르라는 이름에 주목할 만한 암석이 날씨에 맞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인상적인 자연 아치는 바가르 섬과 틴드홀무르 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해식 기둥인 스투리 드랑구르와 리틀리 드랑구르와 함께 있어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경관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아치와 근처의 해식 기둥들은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의 결과입니다. 북대서양의 강력한 파도가 고대 화산암을 천천히 그 독특한 형태로 깎아냈습니다. 이 끊임없는 풍화작용이 계속해서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풍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드랑가르니르라는 이름은 해식 기둥을 의미하는 현지 페로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스투리 드랑구르는 암석 중 가장 높으며 아치와 더 작은 기둥인
리틀리 드랑구르 옆에 서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며 특히 배에서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물 위에서 보면 암석과 거친 섬, 해안 사이의 대조가 매우 뚜렷합니다. 드랑가르니르는 단지 지질학적 특징이 아니라 페루 제도의 야생적인 자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에 도달하려면 힘든 하이킹이나 보트 여행이 필요하지만 방문객들에게 멋진 경관으로 보답합니다. 페루 제도에서 흔한 흐린 날씨는 종종 이 놀라운 풍경에 극적인 느낌을 더해줍니다. 1위, 데블스 타워, 와이오밍의 신비로운 거석. 데블스 타워는 와이오밍의 평평한 평원에서 솟아 있습니다. 육각형 기둥과 특별한 지질학적, 문화적 역사를 지닌 놀라운 암석입니다. 이 암석은 높이가 265m이고 약 5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은 과학자들과 모험가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데블스 타워는 녹은 암석이 지구 내부에서 솟아올랐지만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식으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단한 화산암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의 더 부드러운 암석들은 결국 침식으로 사라져 핵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암석이 식으면서 육각형 모양으로 갈라진 수직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돌 구조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선명한 주상절리 중 일부입니다. 이 때문에 데블스 타워는 등반가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등반가들은 1893년에 나무 사다리를 이용하여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타워에서는 많은 인상적인 등반이 이루어졌습니다. 라코타족과 샤이엔족과 같은 여러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데블스 타워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거대한 고미한 무리의 아이들을 쫓다가 그 발톱으로 타워 옆면에 깊고 수직인 자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암석을 곰의 집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그들의 영적 전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문객들은 기슭 근처에서 기도청과 다른 제물로 장식된 나무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해지는 의식의 일부입니다. 1906년 시어도여 루스벨트 대통령은 데블스 타워를 미국 최초의 국립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념물은 5억 445헥타르의 땅을 보호하며 하이킹과 야생동물 관찰에 훌륭한 장소입니다. 2km 길이의 길이 타워의 기슭을 둘러싸고 있어 훌륭한 전망을 제공합니다. 데블스 타워는 1977년 영화 미지와의 조우에 등장한 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문화에서 잘 알려진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경이는 우리를 행성의 오랜 역사와 연결해줍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우리 세계를 형성하는 자연의 힘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이 독특한 풍경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항상 관심을 가져왔던 매혹적인 이야기나 지질학적 미스터리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러한 자연의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것을 즐기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비디오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알림을 활성화하여 저희의 다음 놀라운 장소 탐험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경이로운 곳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